그리고 또 소화불량을 그냥 단순한 불편 증상 정도로 넘기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소화가 잘 안 되고 상복부의 불쾌감이나 팽만감, 통증 등의 증상이 최소 6개월간 지속적으로 있다면 위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무섭죠? 네. 국내 전체 암 발생의 1위를 기록하는 위암은 인구 10만 명당 50에서 60명의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미국보다 10배나 더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위암이 또 전조 증상이 없어서 아주 초기에는 이걸 인지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암의 씨앗이 되는 질병이 있다고 그래요. 위암의 씨앗이면 뭐 위염 아니겠습니까? 왜 위에 염증이 생기면 그걸 오래 방치했을 때 맞아. 그게 암이 넘어가서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맞아요. 이 위암의 씨앗이 되는 질병이 바로 위염 맞습니다. 네, 이 위는 이제 잘못된 식습관이나 또 자극적인 음식 섭취로 계속 자극을 받게 되면 위 점막이 점점 위축되고 얇아지거든요. 이때 위산의 분비까지 감소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헬리코박터 등의 이 공격에 이 위가 쉽게 당할 수 있고요. 결국 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왜 나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염이 좀 의심이 돼서 이것저것 좀 찾아봤더니 실제로 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위암 발생 위험이 6배가량 높아진다라는 그 보고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요 정도는 우리가 다 예상 가능한 정보 아닙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니죠. 네. 위염이 있다고 해서 위만 잘 관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위암을 좀 더 방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곳은 바로 장입니다. 장. 그러면 장이 안 좋으면 위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장 속 미생물의 불균형이 위암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장 속에 남은 대변은 그야말로 발암물질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변이 대장 안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서 건강한 변을 보는 횟수가 많게 되면 암이 발생할 확률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소화불량이나 변비, 설사, 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겪는 사람은 장내에 독소가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내 독소가 쌓이게 되면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네. 장내 세균총의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장 환경은 당연히 대장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염증 관련 암인 위암을 키우는 꼴이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위염이랑 장내 미생물 불균형 이거 뭐 하나만 신경 써서 될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아니요. 이거 하나만 신경 써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 뭐야? 네. 뭐예요? 바로 우리 몸속 효소인데요. 효소. 효소, 네. 네. 이 생명의 불꽃이라고 불리는 이 체내 효소는 그야말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물질인데 이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 반응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 소화 요소가 부족하게 되면 먹은 음식이 위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독소가 처음 쌓이기 시작할 땐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이게 점점 쌓이다 보면 또 다른 면역 질환과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암과 같은 악성 질환까지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진짜 어떡하지? 왜요? 오늘 두 분 얘기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이 계속 저 바닥이다부터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소화불량과 장 건강 악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을 제가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소화기관의 시작과 끝인 위와 장 건강이 모두 무너진 그런 분입니다. 박혜경 어벤져스가 건강 대책이 필요한 분을 만나고 온 거예요. 네, 그래요. 누구보다 진단과 대책을 빨리 세워드리고 싶은 그런 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함께한 영상 바로 보시죠.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위와 장 건강 때문에 힘들다는 주인공의 집입니다. 근데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죠? 아이고 세상에.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네, 50대 중년 이후 만성 소화불량이 지속되고 있는 67세 박경화 씨입니다. 아침부터 급한 일정이 있나 봐요. 좀 많이 먹고 가볼까? 네, 아무리 급해도 아침은 간단하게 꼭 챙겨 먹는다고 해요. 고구마다. 고구마가 왜 간단하고 든든해서 아침 대용으로 좀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고구마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간단하게 찌기만 하면 되니까. 배고플 때 간식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어서 많이 쪄놓지만 사실 다 먹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늘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씩 천천히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배야, 아우 배야. 자, 그런데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찾아오는 복통. 오늘도 결국 고구마를 다 먹지도 못한 채 화장실로 향합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장 증상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경화 씨. 겨우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경화 씨는 외출할 때 항상 이렇게 큰 가방을 챙깁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챙기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신호가 왔어. 아무 화장실이나 가야 되는데 휴지가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배탈이 나면 안 되니까 항상 휴지를 챙겨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자주 있다 보니 소화가 안 되면 손을 따야 하기 때문에 반지꼬리까지 꼭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자, 이제 좀 밖에 나가나 했더니 아이고, 네. 또 배. 어머 어떡해. 웬걸요. 예, 가방 내려놓고 다시 화장실로 갑니다. 아이고. 아우, 난 식은땀이 다 나네. 아우. 심각한데요? 그럴까요? 이렇게 외출 전에 화장실을 최소 4-5번은 가는 것 같다고 해요. 아니 저러면 너무 불편하시겠어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저 정도면. 오늘 해야 되는 거 있는데 이렇게 늦었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이곳. 여기 어디예요? 또 집인가요? 화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경화 씨는 올해로 40년 차에 접어든 화가입니다. 네. 아파도 일을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편치 않지만 매일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실에 온다는 경화 씨. 배. 아이고, 배야. 화장실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이게 슬슬 증상이 오는 거거든요. 급히 뭔가를 꺼냅니다. 예, 바로 소화제인데요. 식사 후에 소화제를 챙겨 먹는 건 만성 소화불량으로 인해 생긴 오랜 습관이라고 합니다. 뭘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소화제도 많고. 그러니까요. 수시로 먹는 거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죠. 소화제 장기 복용은요, 오히려 소화 효소를 감소시켜 소화 불량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늘 사다 놓고 먹고 있어요. 소화제가 집에 없는 날이 없고 하루 2-3알씩은 꼭 먹어요. 어디서 보니까 소화제도 내성이 생긴다고 그러던데 진짜 그런지 요새는 먹어도 통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소화제를 먹어도 안 되면 결국 손을 따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집에서부터 이렇게 저렇게 반지꼬리를 챙기신 거군요. 아우 기운도 없고 아우 배 아파 아우 배 아파 아우 배 아파 아우 배 아이고 그림 또 그려야 되는데 이거 속이 안 좋아서 큰일이네 이게 정말 아우. 한 번 시작된 복통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그녀를 괴롭힙니다. 때문에 하루면 끝날 작업도 어떨 때는 사흘씩 붙잡기도 하는데요.